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이 책은 제목부터 철학적인 울림을 갖고 있다. 이 말은 본래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을 바탕으로 하지만 김종원 작가는 이를 자기 삶과 글쓰기, 사고의 틀 속에서 실천적 지침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이 곧 당신이 살아가는 세계의 수준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결코 가볍지 않다. 작가는 언어가 단지 대화의 수단이나 글쓰기의 기술이 아닌 사고의 형태를 결정짓고 인생의 깊이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는 언어와의 오랜 싸움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삶의 다양한 장면을 통해 공유하며 독자에게 일상 속 언어의 쓰임을 성찰하게 만든다. 그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배움이 가능하다고 믿고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초월해 배움을 실천한다. 심지어 자신보다 훨씬 어린 이들에게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자 한다. 이는 단지 겸손함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야의 크기에서 비롯된 태도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 나보다 먼저 어떤 삶을 경험했다면 그는 내게 선생이다. 이 문장은 나이, 위치,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학습자 정신을 보여준다. 책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현실적인 조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말 줄임표를 쓰지 마라 하는 구절이다. 이는 단지 문장 보호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다. 말 줄임표는 말의 끝을 회피하고 책임 있는 사고와 결론을 미루는 습관이다. 작가는 글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연습을 통해 자신을 단단히 세우고 생각을 명확히 하며 삶의 모든 장면을 책임지는 자세를 훈련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이어서 무지한 최악의 나날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언어가 대물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다. 우리가 자녀에게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지 재산이나 지식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태도, 사고의 품격, 표현의 명확성이 세대 간에 깊게 각인된다. 이 대목에서 그는 언어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무게를 강조한다. 작가는 말한다.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만나는 사람, 만나는 기회, 그리고 마주하는 환경 자체가 달라진다. 이는 단지 말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고를 확장시키고 사고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삶의 궤적을 바꾸는 근본 원리를 뜻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환경 탓, 시대 탓을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환경을 바꾸는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단련하는 내 안에 있다. 작가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일관된다. 낮은 언어 수준을 먼저 끌어올리라. 그러면 환경이 바뀐다. 이것이 그가 삶을 통해 깨달은 진리이다. 김종원의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는 단지 글쓰기나 말하기에 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틀을 제시한다. 철학을 전공한 듯한 깊이로 언어의 본질을 파고들며 우리의 사고와 행동, 심지어 운명까지도 언어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직관과 논리로 설득해낸다. 작가는 말한다. 낮은 언어가 대물림되면 무지한 최악의 인생이 반복된다. 이는 언어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사고의 DNA라는 뜻이다. 그저 말을 잘하자는 게 아니다.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어떤 어휘를 사용하고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내면 수준, 철학, 인격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책을 읽다 보면 말을 다듬는다는 것이 곧 자신을 다듬는 일이라는 걸 짐작하게 된다. 말 줄임표를 쓰지 말라는 조언은 단순한 글쓰기 팁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태도다. 책임지지 않는 표현, 흐릿하게 넘기는 사고, 애매모호한 정리,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불완전하게 만드는가를 날카롭게 짚어낸다. 표현은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책임질 수 있다. 이 문장은 독자의 뇌를 두드린다. 글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이 결국 삶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날카롭고 따뜻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작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언어의 관점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보다 어린이에게도 선생님이라는 표칭을 붙인다. 이는 단지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다. 배움은 위치에서 오지 않고 관점에서 온다. 그가 강조하는 관점은 언어적 시야의 폭과 직결된다.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고 어디에서든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이 관점은 언어의 확장을 통해 실현된다. 이는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전 생애적 성장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이 책의 위대한 점은 언어를 단련하는 것이 곧 현실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생각의 구조가 정교해지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안정되며 감정이 안정되면 관계가 맑아지고 관계가 맑아지면 기회가 열린다.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언어가 곧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는 그의 철학은 놀라운 설득력을 가진다. 말을 바꾸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은 추상적이지 않다. 책 속에는 실제로 작가가 언어를 바꾸면서 관계와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온다. 그는 말의 실패가 곧 삶의 충돌로 이어진다는 점을 뼈아프게 보여주고 정제된 언어가 만든 기적같은 변화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인상 깊었던 구절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언어를 갈고 닦아라. 그러면 환경은 스스로 정리된다. 이는 환경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언어의 수준을 점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침이다. 단순히 희망적인 말이 아니다. 작가는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력과 철학을 통해 이 문장을 살아 숨쉬게 만든다. 이 책은 단순히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왜 나는 이 말투를 쓰는가? 내가 쓰는 이 단어가 과연 진심을 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삶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결국 이 책은 독자에게 자기 언어를 돌아보는 거울이자 삶의 체온을 언어로 확인하는 도구가 된다. 읽고 나면 문장을 다시 쓰게 된다. 말할 때 멈칫하게 된다. 감정이 격해질 때 표현을 선택하게 된다. 그것은 단지 언어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다. 이 책은 단연코 말한다. 당신의 세계가 답답하다면 그건 당신의 언어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